예, 후보자님, 2004년부터 한 20년 넘게 의정 생활을 같이 해온 동료 의원을 청문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후배 의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입각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법률이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의원의 입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청문이 무디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 기본 기능이 행정부 견제인데 견제 기능을 포기하고 정부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큰 헌법 구조상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에게 직무 전념 의무가 있습니다. 입각하면 양쪽 모두 직무 전념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법안이 나왔을 때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입장에 있는데, 더구나 다수당의 원내대표까지 하신 오선 의원이 장관으로 가신 거에 대해서 이걸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우리 국회 위상이 이렇게 무너졌나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회를 잠깐만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예, 우리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20년, 21년째 뵙고 있지만 항상 변함없이 이 국가에 대한 그 충성을 다해 오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 20여 년 동안에도 많은 발전을 해왔고, 또 그 고비고비마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이 민주정을 이 바로 세우는데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이 재헌헌법에서부터 내각제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그리고 국무위원을 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임명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각제적인 성격의 이 국무위원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유독 많아요. 1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없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사자신중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 몸 가운데 벌레라는 말이죠. 사자라는 동물이 무서워서 아무도 범접을 못하는데 사자가 죽으면 제 몸 안에서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 조직의 권위나 이런 걸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고 내부라는 거예요. 우리 딴 의원님들이 미리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후보자께서 의원 하실 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보면 자료 제출이 매우 부실해요, 사실은.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리 국회 스스로가 이것을 무력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정부가 검증하는 서류 이상을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검증하는 서류조차 못 받고 하는 것은 좀 문제다. 그래서 개인이 청문을 편하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이 인사청문 제도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이시고 또 정부 조직 국무회의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도대체 이 우리 당에서 장관 청문 후보 청문 보고서를 한 건도 채택해 줄 수 없다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면 도와주고 문제 없는 사람은 빨리 동의를 해야지 왜 그러냐 했더니 자료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저 한번 보십시오. 짧았는데 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워요. 김민석 총리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전에 돈 받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총리 됐냐는 첫 예예요. 첫 예.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국무를 총괄하고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누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자라는 사람이 가면 대한민국 총리직이 그 사람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 보세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이진숙 교육부 총리 뭐 많습니다. 많은데 정부기관 장관 국무위원 자리가 가지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 교육부는 연구윤리, 논문 표절 방등 이런 것이 핵심 가치고,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약한 사람, 여성, 을의
보호, 평등 유지 이런 것인데 핵심 가치를 침범한 사람들이 그 부처를 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국무위원이 되기도 하고 또 여권에서 책임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행자부가 예전에는 내각 사무처라는 이름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내각을 통괄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대사들을 전부 소환했어요. 미국 대사부터 일본 대사 다 소환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정무직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좋아요. 뭐 저는 통치 철학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고 싶지도 않은데 뭐 내하고 뜻 맞는 사람 쓰는 건 좋은데 아그레망을 받고 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가기도 전에 이 중요한 때 주미 대사를 철수시키고 이런 거 왜 합니까? 그럴 사정이 있습니까? 이것도 좀 바로잡아 주세요. 지금 이미 지난 일이지만은 이게 국익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풍수의 대책 관련돼 지금 수해 때문에 난립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말기에 풍수의 대책비를 28조 책정했어요. 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84조인가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하는데 22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난리를 쳤어요. 84조는 집행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수해가 나면 기상이변으로 수해가 나면 소하천이 넘치고 주거지가 침수되지 4대강 본류가 범람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자연화를 하자고 난리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가치가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이 기상이변과 관련해서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국가 수사 체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수사 권력은 반드시 혼자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감독 견제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예,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그 초대 그 대법원장이신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좌우명을 제 정치인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공무사라는 것입니다. 예, 지극히 공적인 의로 일을 하고 사적인 일을 돌보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제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